짧지만 임팩트 있는 블라인드 뷰 시간입니다.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 JNC 투자자문 소재민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바로 소재민 대표 어떤 종목 준비했는지 블라인드 공개하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세요. 실적 개선 기대 이 종목 재평가 국면 진입. 어떤 종목을 갖고 왔을지 바로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스튜디오 드래곤. 오, 이렇게 오늘 반도체가 많이 올랐는데 스튜디오 드래곤. 그쵸. 또 색다른 뭔가가 있군요. 그렇죠. 보통 저는 이미 올라간 거 말고 예, 맞아요. 사람들한테 소외받았는데 이제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 트렌드를 이제 가져가죠. 그렇죠. 소재민 대표가.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아마 되게 오랜만에 들었다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이 종목 네. 요새 잘 살고 있나 뭐 이런 생각들 하실 텐데. 넷플릭스 끝나고 나면 제작사 하단에만 나가고 봤죠. 일단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컨텐츠 관련주로 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엔터주, 게임주 이런 컨텐츠, 화장품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가 최근 이렇게 약세를 보인 배경에는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아쉬움들도 좀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음 연도, 내년부터는 일단은 제작하는 컨텐츠 숫자도 올해가 21개인가 제작을 했다라면 내년엔 26개, 27개를 제작을 한다. 또 컨텐츠 제작 관련주들 같은 경우를 AI랑 좀 떨어져서 생각할 수는 없는 게 AI 산업이 커짐에 있어서 컨텐츠 제작 비용 또한 많이 절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CG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옛날에는 뭐 직접 내가 드라마나 영화를 찍기 위해서는 미국을 가서 찍어야 된다던가 이런 배경들에 대한 문제들도 AI가 발달하면서 따라 빠르게 처리할 수 있고요. 또한 CG 같은 경우도 일일이 수작업해야 됐던 것들을 AI로 처리한다라고 했을 때 훨씬 더 제작 단가가 낮아지게 될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내년에 더 많은 작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수익구조는 올라갈 거고 생산에 대한 비용 또한 AI 산업의 확장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내년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시장에서 산업 이슈, 오늘 뭐 반도체 잘 간 거 맞아요. 예. 그런데 사실 기대감이 심어져서 잘 갔다기보다는 경계심 완화에 따른 상승이거든요. 따라서 여전히 산업 이슈가 공백기인 현 시점에서 한한령 해제라는 이슈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엔터주가 먼저 움직이겠지만 후발주자로 컨텐츠 따라갈 수 있다 생각해 본다라고 했을 땐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한번 좀 유의미한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이죠. 맞아요. 자, 게다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차트가 굉장히 좀 예쁜 종목이거든요. 그래요? 스튜디오 무너진 차트는 아니었나 보네요. 그쵸. 이제 무너졌다가 이제 지금 살아나려고 노력하는 차트인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우하향 추세를 만들고 있다가 이 차트상에도 지금 우하향 추세선 상단을 돌파 시도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이 우하향 추세선 상단을 돌파했을 때는 V자 반등이라던가 윗구간에서 횡보, 추세를 바꾼다라는 의미이긴 만큼 지금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컨텐츠들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번 기회에 추세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접근 전략 같은 경우는 일단 현가부터 한 4만 원 정도까지 나눠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목표가예요. 일단 이 종목은 주봉상 4만 5천 원 돌파하면 그때는 진짜 5만 원, 5만 2천 원까지 열리거든요. 하지만 4만 5천 원이 강한 저항이니까 이 정도가 한 6% 정도 수익률 될 거예요. 이 정도 단기 목표가로 잡으시고 여기 안착 여부 확인하셔서 더 길게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 같은 경우는 전저점을 이탈하는 라인인 3만 9천 원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라인에 맞춰서 투자하시면 수익 챙겨가시는데 어려움 없으실 거예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 단기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까지 모두 이야기를 나눠봤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손여로 팀장은 어떤 종목 갖고 왔을지 블라인드 공개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세요.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블라인드 안 나오네요. 업종 내 강한 모멘텀, 이 종목 주도주 가능성 부각. 자, 어떤 종목일지 바로 가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PSK 홀딩스. 앞서 STI 설명도 같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못 이긴다고. 일단 그럼 제가 준비한 종목에 대한 소개는 앞에서 다 나왔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죠. 예. 아니죠. 근데 또 할 건 해야죠. 예. 그래서 일단 오늘 반도체가 오랜만에 중소형주까지도 순환매가 들어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1등이 삼성전자고 2등이 SK하이닉스고 3등이 한미반도체면은 4등은 PSK 홀딩스다. 그렇게 판단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재민 대표처럼 그 뒤를 이을 만한 섹터, 소외받는 섹터도 괜찮지만 이미 로봇이나 반도체 중에서 이미 주목받고 있는 섹터 중에서도 네. 대장주의 그 뒤를 줄 수 있는 종목은 반드시 좀 봐야 된다. 판단하고 있고요. 네. 이 리플로우 장비가 HBM은 특히 팔리지 않고 있지만 HBM 같은 경우가 너무 단가가 높다 보니까 HBF 이제 메모리
말고 이제 낸드 플래시 이용한, 그래서 이 낸드 플래시에서 전극 공정이 필요한 리플로 장비로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PSK 홀딩스를 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PSK 홀딩스의 모회사는 PSK입니다. PSK가 이제 전공정 장비를 만든다고 한다면 PSK 홀딩스 같은 경우 후공정 패키징 장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PSK가 전방에서 다양한 글로벌 매출처를 끌어오다 보니까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모회사의 낙수 효과를 지대하게 얻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퍼가 9고 SK하이닉스가 6이고 우리가 알만한 반도체 장비 기업들은 30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PSK홀딩스 같은 경우는 연간 실적 견조하게 나오고 있으면서도 네. 주가 수익률이 9밖에 안 되고, 오늘도 이제 기간 조정 마친 다음에 21선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모습인데, 그 수급원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내일 반도체 4등은 PSK홀딩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판단돼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해 주시죠. 네, 내일 시초가부터 -4%까지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제가 43,000원, 1차 목표가는 5만 원 정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이쪽에서 오늘의 상승은 좀 유의미하다. 연속성이 있을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SK 홀딩스였고요. 자, 이제 전략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민 대표는 어떤 전략으로 갖고 왔을지 바로 가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세요. 안정적인 수익을 위한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종목보단 시장 지수. 지금 이거 거꾸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저는 근데 아마 지난주 수요일 날 블라인드 위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까 모르겠는데, 금요일 아침에 딱 눈 떴을 때 나스닥 23,000포인트, 그리고 코스피 4,020포인트 위에서 끝난다? 그럼 반도체 사면 월요일부터 올라간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금요일 날 정확히 나스닥 23,006포인트에 끝났고요. 코스닥은 딱 정확히 4,020포인트에서 끝났습니다. 귀신 같네요.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건 여기서부터는 당연히 이제 시장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어디까지 시장 지수가 올라갈 수 있을까? 또 어디서 한번 조정이 찾아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지금 산업 이슈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반도체 올라가는 이유, 경계심이 완화됐기 때문이지 새로운 기대감이 생긴 거 아니에요. 오라클하고 틱톡하고 뭘 한다? 이거 원래 합작법인 설립하는 것도 이슈 있었던 거고요. 엔비디아 H200 수출한다? 이것도 이슈 있었던 겁니다. 새로운 기대감을 심어주는 내용이 아니라 경계심 완화에 따른 상승인 만큼 이번에 시장이 상승한다 그래서 전고점을 힘있게 돌파한다라기보다는 전고점에서 새로운 이슈가 없을 때 다시 한 번 더 막힐 수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해야 될 건 시장 언제 팔아야 될지. 코스피 같은 경우는 4,160포인트에서 4,200포인트까지 이번에 상승할 가능성 높아요. 거기 오면 매수보다는 매도해서 현금 좀 만드시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고점을 좀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50에서 960포인트 정도까지는 고점을 올릴 수 있으니까 거기 오면 또 현금 일부 만들고 조정 줬을 때 다시 재매수하고 이렇게 시장 지수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를 좀 잘 잡으시면 박자감 있게 상승 추세에서 수익 쌓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것도 업그레이드해서 수요일에 이야기 나눠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수요일 시간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손윤호 팀장님은 어떤 전략을 갖고 왔을지 블라인드 공개해 주세요. 안정적인 수익을 위한 투자 전략 바로 이거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지표 확인. 지표 또 봐야 돼요?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제 많은 분들께서 우리 원래 김덕호 대표님 나오시는데 김덕호 대표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가 대신 나가지고 맞아요. 사자성어가 워낙 유명하신 분이다 보니까 그거 네 글자 준비하신 거예요? 저도 그래서 네 글자를 준비했습니다. 지표 확인. 그래서 오늘 밤에 이제 개인 소비지수 PC가 나오고 이제 GDP가 미국 GDP 나오는데 이를 투자분들께서 경기 침체 시발점을 보는지 아니면 불확실성 제거 일환을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투자 전략도 바텀업이 있고 탑다운이 있는데 이제 어떤 원하는 투자 전략에 따라서 단기적인 매매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바텀업 괜찮다라고 판단해요. 근데 저는 탑다운 방식을 좀 지향을 하고 있고,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CPI가 그래도 범주 안에 들어왔고, 오늘 이제 GDP랑 PC가 범주 안에 들어왔을 때는 확실하게 불확실성 제거의 일환으로 반도체랑 전력 설비, 뭐 조선 방산 등 이런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나온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저는 전문가 이전에 사람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가 어떻게 끝날지 몰라요. 근데 제가 저번 주 패턴을 봤을 때는 나쁜 시장은 없을 거다라고 판단됩니다. 지난주 다 나빴어요. 솔직히. 근데 혹시라도 만약에 진짜 보수적으로 시장이 오늘 뉴욕 증시가 마감이 되면은 5장에 베팅을 하면 되고, 만약에 저번 주 금요일에서 오늘도 뉴욕 증시가 괜찮으면은 뭐 시초가 매매 유효한 시장이 나올 것 같다. 그걸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손윤호 팀장님은 모니터링을 확실하게 하고 오셨다는데 저는 높은 점수를 너무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블라인드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